안녕하세요, 코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뜸 수영복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요즘 제가 뜨개 다음으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영 다녀오자마자 바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불편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수업에서 핀을 사용 중인데 말이죠. 요거는 핀 가방인데 5년 넘게 썼더니 이렇게 사가버렸습니다. 수영 한 번 갈 때마다 가방이 자꾸 파스스 사라져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핀 가방을 만들어야겠다. 일단 길이부터 재보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쇼핀을 사용 중이라 길게 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바로 바늘 이야기에 갔습니다. 여름 준비로 DP가 바뀌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가방이 잔뜩 걸려 있었어요. 저는 이 가방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문제는 실이 너무 무겁고 비쌌습니다. 한 볼에 250g인데 두 볼이나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 500g? 안 그래도 핀이 센 고무라 진짜 무거운데 가방 무게까지 하면 근력 운동까지 다 잡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체이니 코튼이라는 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 실로 작은 파우치를 떴었는데요. 정말 튼튼했었어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튼실이라 방수는 안 돼서 만약 샤워장에 핀 가방까지 들고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수영장은 동선상 가방을 들고 들어가지 않아서 저한테는 아주 제격이었어요. 바로 구매해서 2층 카페로 올라갑니다. 도안은 왕초보라길래 골랐습니다. 코바늘은 오랜만에 잡아보는 거라 긴장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는 이 가방을 기점으로 코바늘 우호파로 돌아섰습니다. 달라진 저의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커밍 순. 가방의 바닥 같은 거를 떴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코바늘이 널손이 됐더라고요. 풀을까 했는데 여기서 풀면 영원히 못 들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방은 원래 거거익선 아니겠습니까? 어쩐지 코바늘 선인장 녀석들이 비웃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바닥을 다 뜨고 나면 사슬뜨기로 이렇게 네트를 만드는데요. 이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코바늘을 쉬지 않고 이만큼 뜬 거는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크게 떠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자마자 길이를 재봤는데요. 역시나 얼토당토 없이 컸습니다. 안 맞으면 옆으로 넣으면 되지 뭐 하는 생각입니다. 마침 길이가 아주 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네트를 뜨고 이제 바닥처럼 위쪽 마감을 다 하고 손잡이를 뜰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잡이인데 처음 떠보는 거라 약간 신났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기법을 만나면 흥분하는 편이에요. 바늘 이야기 영상 또한은 간결하고 친절해서 저 같은 초보자가 뜨기 정말 좋았습니다. 짠! 핀의 생고무도 견뎌낼 튼튼한 손잡이가 완성됐습니다. 시착해보겠습니다. 근데 마감하니까 갑자기 가로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로 넣어봤는데 왜인지 모르게 길이가 맞았습니다. 핀 무게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데 아주 딱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갑자기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트 크기도 적당해서 통기성이 굉장합니다. 근데 뜨고 보니까 바늘에 이염이 엄청 됐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지만 세탁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안 마르니까 샤워장에 절대 들고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행복하게 핀데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영이랑 뜨개를 모두 하니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뜨개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이 카페는 서울숲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좌석도 많고 천장도 높아서 바로 최애 카페로 등극됐습니다. 메리노라는 이름도 메리노울에서 온 건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에어울을 만든 회사로 유명한 삼원일모에서 운영하는 카페였더라고요. 그래서 벽에는 콘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판매는 안 하셨어요. 커피를 주문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탁 트인 복층 형태로 좌석이 더 있는데요. 테이블이 진짜 넓어서 뜨개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답게 천장이 진짜 높아서 개방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3층까지 있다고 하는데 뜨개 모임 하기에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하이넥 새들 가디건 한창 뜰 때 방문했었는데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방문이라 그런지 토요일에도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여기가 성수동이라서 뜨개인들보다는 안 뜨개인 비율이 훨씬 많았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뜨개 모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내적 친밀감을 잔뜩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너무 좋은데 아무도 안 와서 망하면 어떡하지 했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다인원 좌석이 있었는데요. 저도 갖고 싶어졌습니다. 4인 이상 동네에 뜯친. 그리고 곳곳에는 스와치북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삼원일모의 실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뜨개용 실은 아니고 대부분 기성복실 느낌이었어요. 종류도 진짜 다양했는데 이런 독특한 펜시안도 있었습니다. 요런 처음 보는 재질도 있었어요. 이거는 슬라브 실인가? 1층에 꽂혀있는 책들이 다 이런 스와치북이더라고요. 같은 날은 아니고 몇 주 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팝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스위니트 팝업 스토어가 진행된다길래 또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에어울이 너무 탐났는데요. 무려 40%나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돌아가 버린 저는 저기 보이는 한 줄을 입양해 왔습니다. 팝업은 끝났지만 실은 이제 상시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여기서 저를 알아보신다면 같이 뜨게 하시죠. 핀 가방을 뜨려고 바늘 이야기에 방문했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종이실로 뜨는 여름 모자입니다. 이거 완전 낚시터 모자로 제격이겠더라고요. 원작실은 종이실인 모아나 실인데요.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는데 진짜 부드러운 볏짚 같았습니다. 원작 바늘인 코바늘 6호로 시작합니다. 제가 가방 하나 떠봤다고 자신감이 붙어서 난이도 중을 골라버렸습니다. 차트 도안이긴 한데 전체 영상도 있어서 도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꼬리실을 안쪽에서 꺼내라고 하시는데 너무 심연의 구멍이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깥에 있는 꼬리실을 쓰려고요. 이렇게 얀홀더에 걸어두면 아주 잘 풀립니다. 매직링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냄비 뚜껑 같습니다. 냄뚜. 원래 이런 도토리 핏이 맞는 건가요? 다음날 뜨개 모임이 있어서 일단 들고 나와봤습니다. 뜨친들이 세숫대야 같다고 했습니다. 진짜 크긴 크네. 나 사실 거울 안 봤거든. 거울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모자는 처음이란 말이야. 결국 다 푸르기로 했습니다. 실이 단단하게 엮여 있어서 푸르시오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제가 코바늘 널손이 되었다는 게 기뻐가지고 별로 타격이 없었어요. 다행히 뜨친이 5호 바늘을 갖고 있어서 이 바늘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바늘을 줄였는데 왜 또 세숫대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건가? 그 못 말리는 널손. 일단 집에 와서 더 작은 바늘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 바늘로 말할 것 같으면 뜨개 입문생 시절에 10,000원이길래 산 코바늘 세트인데요. 사포질이 거의 안 되어 있어서 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코바늘입니다. 그나마 이게 제일 얇아서 어쩔 수 없이 써봅니다. 근데 의외로 종이실이라서 아주 잘 떠지더라고요. 마침 손잡이 컬러도 찰떡이었습니다. 갑자기 세기말 빵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역시 코바늘이 싫습니다. 두 번째 푸르시오입니다. 이게 열받는 게 뭐냐면 모자는 사이즈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떠야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기가 생겨버린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봅니다.
진짜 손가락 썰릴 정도로 힘을 빡 주고 뜨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차를 타러 갑니다. 왜냐면 대전 신구장에 야구를 보러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가 와요. 미친 듯이 와요. 저는 유명한 날씨 요괴입니다. 그렇게 대전까지 빵 사러 온 사람이 됐고, 야구 끝나는 시간보다 넉넉하게 기차를 예매해버려가지고 그냥 편물이랑 대전까지 산책 온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크기도 작고 패턴도 쉬워서 이동뜨게 하기 정말 좋았어요. 이래서 다들 여름에 코바늘 소품 뜨나 싶었습니다. 우천 취소가 모자를 거의 완성시켜준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적절한 크기가 된 모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자챙 부분만 뜨면 완성입니다. 인간 승리. 5월에는 날씨가 좋아서 밖에 자주 나갔습니다. 지금 챙 부분을 뜨고 있는데 이도하는 챙이 넓은 편이라 마음에 듭니다. 항상 좌대 낚시를 하는데 지붕이 있어도 햇빛이 세서 눈이 많이 부시거든요. 낚시에 방해 안 될 정도의 적절한 크기 같습니다. 짠! 드디어 저의 첫 모자가 완성됐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모자가 깊숙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구멍 크기도 적당해서 완벽한 낚시 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첫 낚시에 개시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또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강풍 취소라고 합니다. 세상이 저를 억까하고 있습니다. 마침 낚시터 근처가 본가라서 잡초나 실컷 뽑다 왔습니다. 햇빛도 없는데 모자는 왜 쓰냐고요? 비 와서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고의 노동 모자를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 낚시 다시 가는데 꼭 낚시터 착용샷을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생 처음으로 콘서트 티켓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구 티켓팅만 해봤지 콘서트 티켓팅이라니 아주 떨렸습니다. 그래서 야구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득점을 해서 한눈이 팔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티켓팅 2분 남기고 로그인이 튕겨버렸습니다. 멘탈 나가서 새로 고침도 너무 늦게 해버렸어요. 그래도 다행히 2층 맨 끝자리 하나를 겨우 주웠습니다. 이제 티켓이 준비되었으니 뜨개를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세븐틴에 입덕을 했지만 본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식스인데요. 마침 서울에서 앵콜 콘서트를 한다길래 인생 처음으로 콘서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공식 응원봉인 마데워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커스텀을 하는데 귀여워. 도통 재입고가 안 돼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실력으로는 도안 없이는 못 뜨겠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커버 뜨는 법을 자세하게 기록해주신 천사 블로거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과정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서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은 니드모어 스웨터 뜨고 남은 프빌 시나몬으로 골랐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곰 모양으로 떠보려고요. 바늘은 4호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렛츠고! 영상 없이 코바늘 뜨는 건 처음인데 가방 하나랑 모자 하나 떠봤다고 의기양양한 모습입니다. 일단 바닥부터 만들어 봅니다. 나름 바텀업이었어요. 이렇게 사슬을 바디보다 작게 만들면 실이 늘어나면서 딱 맞았습니다. 나름 차트도 그려보고 있었어요. 여기 이 하늘색 부분이 스트랩 구멍이 될 거예요. 꼼꼼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언젠가 다른 컬러로도 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멤버가 4명이거든요. 일단 블로그 도안대로 착실하게 떠줍니다. 손땀이 달라서 블로그보다 코스를 줄였는데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 응원봉의 핵심인 옆구리 불빛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옆으로 길어서 위치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빼뜨기로 마무리하면 몸통은 끝입니다. 짠! 몸통을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허술해 보이지만 능력치는 굉장했습니다. 이렇게 옆구리 불빛이 딱 맞는 게 엄청난 쾌감이었습니다. 실에 불빛이 반사되는 것조차도 너무 예쁩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곰돌이 귀도 만들어 봅니다. 부착면이 깔끔하도록 한쪽 면을 일자로 변형을 했는데요. 시나몬 롤 같고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귀 두 짝을 뜨고 몸통에 이어 붙이면 짠!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워. 저 이제 제법 코바늘 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저의 뇌피셜로 그린 거라 이거 보고 따라 뜨시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뜨실 분들은 블로그를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스트랩을 연결하고 손목에 끼우면 마데워치 커버뜨기 대완성입니다. 이제 저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망의 콘서트 날입니다. 마데워치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콘서트 기다리면서 응원봉 연동해봤는데 색깔이 정말 예뻤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를 뜨개로 응원하니까 더 뿌듯한 시간이었어요.